15번 보겠습니다. 15번. 지목 변경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토지 소유자는 지목 변경할 토지가 있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목 변경을 신청해야 된다. 60일 이내에 신청하지 아니할 때는 직권으로 지목 변경을 해주겠죠. 다만 허위 내용을 가지고 지목 변경을 신청하게 되면 공시기능의 혼란을 야기하기 때문에 형사처벌된다고 했죠.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겁니다. 2번. 지목 변경은 지번 면적, 경계 및 소유권의 변경 사항은 없으며. 그렇겠죠. 네, 지목만 바꾸는 거니까. 지목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지적 증명은 필요 없다. 그렇죠. 면적 경계 좌표와 관련이 없으니까 지적 증명 필요 없겠죠. 당연히 면적 측정도 필요 없겠죠. 3번. 지목 변경 거부 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틀렸죠?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했죠. 국토의 기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에는 지목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산지관리법, 건축법이라는 법률이 나오면 등록 전환. 국토의 기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나오면 지목 변경. 그렇죠. 전답, 가수원, 상호간의 지목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에 사본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지목 변경을 소유자가 신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지목 변경을 해주는 건 아닙니다. 지목 변경이 이루어졌다는 증명서를 제출하고 제출된 증명서를 지적소관청이 확인한 다음에 지목 변경을 해줄 겁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지목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에 제출이 면제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전답, 가수원, 상호간의 지목 변경은 지목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을 면제시킵니다. 이유는 농지 안에서의 지목 변경이기 때문에 구태여 규제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첫 번째, 전답, 가수원, 상호간의 지목 변경은 지목 변경 증명 서류의 제출을 면제시킵니다. 두 번째, 지목 변경과 관련된 규제를 받지 않는 토지, 지목 변경과 관련된 규제를 받지 않는 토지도 이 지목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을 면제시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경우에 면제가 돼요. 첫 번째, 전답, 가수원, 상호간의 지목 변경. 두 번째, 지목 변경과 관련된 규제를 받지 않는 토지. 이 경우도 지목 변경 증명 서류의 제출을 면제시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될 테고 16번. 지목 변경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도시개발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 시행자가 공사 준공 전에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에 지목 변경할 수 있다. 맞습니까? 맞죠? 그렇죠. 도시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필지의 수가 많은 것보다는 작은 게 더 낫겠죠. 그러면 합병을 해야 되는데 합병을 하기 위해서는 지목을 일치시켜야 되겠죠. 지목을 일치시킨다면 공사 준공 이후에 지목을 일치시켜야 되는데 도시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합병을 위해서 지목 변경을 신청할 경우에는 공사 준공 전일지라도 합병 지목 변경을 허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사 준공 전이라는 단어를 유념하셔야 된다고 했죠. 2번. 지목 변경 신청에 따른 첨부 서류를 해당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 시도지사의 확인으로 서류의 제출을 대신할 수 있다. 맞았죠? 어디가 틀렸어요? 그렇죠. 시도지사가 아니라 지적소관청의 확인으로. 그렇죠. 그 다음에 3번. 지목 변경은 지번, 면적, 경계, 소유권의 변경사항은 없으며 지적 증명도 필요 없다. 한 것 같은데. 네, 똑같이 나온 거죠. 4번. 토지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도 지목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건축물의 용도가 학교 건물이었다가 이 교회 건물로 바뀌게 되면 지목도 그 건축물의 부지의 지목도 바뀌죠. 네, 학교용지에서 종교용지로 바뀌죠. 그래서 맞는 집이 될 테고 5번. 등록 전환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지목 변경이 함께 이루어지지만 이는 등록 전환 절차에 의하는 것이지 지목 변경 절차에 의하는 것은 아니다. 맞죠? 네. 17번.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지적소관청은 토지 소유자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등록 말소 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등록사항을 말소해야 된다. 맞습니까? 맞죠? 2번 토지 소유자가 지적소관청에 등록 말소 신청을 하는 경우와 소유자의 신청이 없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말소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는 소유자로부터 징수한다. 신청에 의해서 말소하건 직권으로 말소하건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 말소만큼은 수수료를 소유자에게 징수합니까? 징수하지 않습니까? 징수하지 않죠. 그리고 조사 측량에 들어가는 비용도 징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 말소만큼은 토지 소유자에게 어떠한 부담도 지우지 않습니다. 3번 지적소관청은 말소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다시 토지가 된 경우에는 지적증명 성과 및 등록 말소 당시 지적공부 등 관련 자료에 따라 토지로 회복 등록을 할 수 있다. 회복 등록할 수 있다고 했죠. 지적소관청의 재량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겁니다. 4번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말소하거나 회복 등록을 하였을 때는 그 정리 결과를 소유자 및 공유수명관리청에게 통지해야 된다. 꼭 외우셔야 되죠. 소유자 및 공유수명관리청. 그래서 가장 이해관계가 많은 자는 소유자니까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되고 바다와 관련된 것이어서 바다를 관리하는 국가기관인 공유수명관리청에게도 통지할 겁니다. 또는이 아니라 미수로 연결됐다고 했죠. 5번 토지 전부를 등록 말소하는 경우 지적증명을 요하지 아니하나. 그렇죠. 토지 전부가 말소가 될 때는 기존의 경계가 이용되면 되니까 지적증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토지 일부를 말소할 때는 새로운 경계가 도면 위에 그려져야 되죠. 토지와 바다의 새로운 경계가 도면 위에 그려져야 되니까 일부가 바다가 됐을 때는 지적증명이 필요할 겁니다. 이때 하는 증명을 해면성 말소 측량이라고 불러요. 해면성 말소 측량. 해면은 바다라는 뜻이고요. 성은 이를 성자인데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바다가 되었기 때문에 지적 공부를 말소하기 위한 측량. 해면성 말소 측량이라고 부릅니다. 정답은 2번이 될 테고 18번 다음 중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 말소에 관해서는 지적 증명을 하지 아니한다. 아니죠. 일부 바다가 됐을 때는 지적 증명이 필요하죠. 그래서 요거는 세모. 2번 지적 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바다가 된 경우로서 원상으로 회복될 수 있거나 다른 지목의 토지로 될 가능성이 있는 토지는 등록을 말소하지 아니한다. 그렇죠. 원상으로 회복할 수 있다면 또는 다른 지목의 토지가 될 가능성이 있다면 구태여 여전히 토지로 존재하는 거니까 말소할 필요가 없겠죠. 지적소관청은 말소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다시 토지가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회복 등록할 수 있다. 맞았을 테고 4번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바다가 된 경우에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 소유자에게 지적공부에 말소 신청하도록 통지해야 된다. 맞겠죠? 네. 다른 토지 등에는 없는 경우에요. 5번 지적소관청은 토지 전부가 바다가 된 경우에는 등록 말소를 한 후 그 지번을 결번대장에 등록한 후 영구 보존해야 된다. 바다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토지가 아니죠. 따라서 지적공부에서 빠져나갈 테고 지적공부에서 빠져나가니까 그 토지가 가지고 있던 지번은 더 이상 지적공부에서 사용되지 않겠죠. 따라서 결번 처리하게 됩니다. 결번 처리는 결번대장에 등록한 후 영구 보존하겠죠. 1번이 답이 될 테고 19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상대적으로 고르시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다른 게 다 맞으니까 그나마 1번이 틀렸겠죠. 네. 19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다.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이 등록사항 정정은 원칙은 소유자의 신청이 있을 때 지적소관청은 정정할 수 있죠. 맞아요. 그렇다면 정정 사유를 토지 소유자가 모를 수도 있죠. 그러면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서 지적소관청이 정정할 때는 정정 사유를 지적소관청은 토지 소유자에게 사전에 통지 안 해도 된다. 안 떠오르셔요? 다시요.
등록상 정정은 원칙은 소유자의 신청이 있어야지만 지적소관청은 정정할 수 있죠. 그런데 보통 토지 소유자는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자가 아니니까 오류가 있다는 것을 보통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겠죠. 그럼 모르는데 어떻게 정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까? 따라서 지적소관청은 정정 사유를 토지 소유자에게 사전에 통지해야만 되죠. 지금쯤이면 다 기억하셔야 될 텐데. 맨날 똑같은 거 판사하는 거 지겹지도 않으셔요? 한번 외워두시면 좋을 텐데. 한 필지 토지에 관한 정보가 수집이 돼서 지적공부에 토지 표시에 관한 정보와 소유자에 관한 정보가 지적소관청에 의해서 등록이 될 테고, 등록된 정보는 지적소관청에 의해서 관리가 이루어질 테고, 궁극적으로는 주권자인 국민에게 그 정보는 공시까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이 등록할 때 잘못 등록하는 경우가 있겠죠. 잘못 등록이 됐다면 오류가 발생한 겁니다.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고쳐야 될 겁니다. 이를 뭐라고 불렀죠? 등록사항의 정정이라고 불렀죠. 이 등록사항의 정정은 원칙이 토지 소유자의 신청이 있을 때 지적소관청은 정정하는 거죠. 그런데 이 관리를 지적소관청이 하고 있으니까 오류가 있다는 사실을 보통은 소유자가 몰라요. 모르는데 어떻게 신청할 수 있겠습니까? 알려줘야 되겠죠. 따라서 지적소관청은 정정 사유를 토지 소유자에게 사전에 통지해야만 된다고 했는데 마스트. 그렇죠. 통지해야만 됩니다. 통지를 하게 되면 토지 소유자는 정정 사유를 알 테고, 그리고 정정을 지적소관청에게 신청할 겁니다. 신청이 됐으면 지적소관청은 정정을 해주겠죠. 정정한 이후에는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셔요? 두 번째,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서 지적소관청이 정정할 때 인접토지의 경계나 면적이 변경이 될 때, 인접토지에 소유자의 뭐가 필요하다고 했습니까? 소유자의 승낙서가 필요하다고 했죠. 그런데 승낙을 해주지 아니할 때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서를 제출해야 된다고 했죠. 확정 판결서를 제출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경계와 면적이 변경이 될 때는 뭐가 필요합니까? 측량이 필요하다고 했죠. 이때 하는 측량을 뭐라 불렀죠? 등록상 정정 측량이라고 했죠. 이 등록상 정정 측량을 해서 그 성과도가 첨부가 돼야지만 지적소관청은 정정해 준다고 했죠. 그런데 이 등록상 정정 측량 성과도를 지적소관청이 가지고 있다면, 보통은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적소관청이 검사 측량을 하기 때문에 보통은 성과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적소관청이 가지고 있다면, 즉 관리하고 있다면 이 등록상 정정 측량 성과도를 소유자가 첨부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했죠. 이때는 어떻게 한다고 했죠? 확인으로 발음할 수 있다라고 했죠. 기억나셔요? 그렇죠. 두 번째. 원칙은 소유자의 신청이 있어야지만 정정이 가능하지만 예외적으로 일정한 경우에는 소유자의 신청이 없을지라도 지적소관청은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다고 한다면 지적소관청은 토지 소유자에게 정정 사유를 사전에 통지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통지할 필요가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다고 했죠.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러면 사후에는, 정정한 이후에는 통지해 줍니까, 해줄 필요가 없습니까? 통지해 줘야 된다고 했죠. 그렇죠. 그리고 예외적으로
소유자의 신청이 없을지라도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경우가 우리 공간정보법에는 10가지가 규정되어 있다고 했죠. 이 10가지의 공통점은 뭐라고 했죠? 그렇죠. 명백한 증거자료가 있는 경우.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또 하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이때만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다고 했죠. 그렇다면 인접토지의 경계와 면적이 변경이 된다면 지적소관청은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 인접토지 소유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직권에 의해서 정정이 이루어질 때 경계와 면적이 잘못 등록된 상태로 간다면 잘못 등록된 경계와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지적 측량은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못 등록된 경계와 면적을 기준으로 지적 측량하는 건 의미가 없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따라서 잘못 등록된 경계와 면적을 기준으로 한 지적 측량은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정지시킬 수 있다라고 했죠. 다만 잘못 등록된 경계와 면적을 정정하기 위한 지적 측량은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셔요? 네, 지적 측량은 진행을 시켜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토지 소유자를 정정할 때 이는 둘로 나눈다고 했죠. 첫 번째, 등기부가 있는 경우, 등기부가 없는 경우. 등기부가 있다면 원칙인 신청에 의한 정정도 가능하고 직권에 의한 정정도 가능하겠죠. 이때 등기부라는 명백한 자료가 있으니까 직권에 의한 정정이 가능할 겁니다. 이때는 뭐 갖고 정정하는 겁니까? 등기 관련 자료 갖고 정정을 할 겁니다. 이때 이 등기 관련 자료 안에는 등기 신청서에 접수증은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고 했죠. 소유자 부분이 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등기 신청 접수증은 등기 관련 자료가 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등기부가 없다라고 한다면 원칙인 신청에 의한 정정은 허용되지만 등기부라는 명백한 자료가 없으니까 직권에 의한 정정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죠. 이때 신청에 의한 정정도 일정한 제한을 받는데 어떠한 제한을 받는다고 했습니까? 이름, 주민번호, 주소에 명백한 잘못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무엇이 첨부돼야 되죠? 가족관계 기록상 증명서가 첨부돼야지만 가족관계 기록상 증명서를 가지고 소유자 부분을 정정할 수 있다고 했죠. 기억나셔요? 이거 11번째 판사하는 거예요. 바뀐 것도 없죠. 맨날 똑같은 거 하는데. 그렇죠. 그러면 질문을 보겠습니다. 19번.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번. 지적공배 등록사항이 잘못 입력된 경우. 잘못 입력됐다는 가치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했죠. 따라서 그 근거가 명백한 자료가 되니까 직권 정정이 가능할 겁니다. 2번. 지적증명 성과와 다르게 정리된 경우. 지적증명 성과라는 명백한 자료가 있으니까 직권으로 정정이 가능하겠죠. 3번. 토지이용 계획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가 된 경우. 계획이라는 문구가 들어가면 이건 미확정 자료라고 했죠. 따라서 명백한 자료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4번. 지적공배 작성 또는 재작성 당시 잘못 정리된 경우. 이때도 잘못 정리됐다는 가치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근거가 있어야 되죠. 그 근거가 명백한 자료가 된다고 했죠. 지방지적위원회 또는 중앙지적위원회 의결서 사본을 받은 의결서라는 명백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이때도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다고 했죠. 20번. 등록상 정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토지 소유자는 지적공부의 등록상에 대한 정정을 신청할 때 경계 또는 면적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정정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등록상 정정 측량 성과들을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게 제출해야 된다. 다만 등록상 정정 측량 성과들을 지적소관청이 이미 가지고 있다면, 즉 관리하고 있다면 따로 제출하지 않고 확인으로 가름할 수 있다고 했죠. 2번, 3번, 2번인가요? 2번, 정정으로 인하여 인접토지의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인접토지 소유자의 승낙서, 확정판결서 정본을 지적소관청에게 제출해야 된다. 맞겠죠?
3번 지적소관청이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등록사항을 정정할 때 그 정정사항이 토지소유자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등기 관련 자료에 따라 정정해야 된다. 맞겠죠? 등기부가 있다면 등기 관련 자료 가지고 정정하죠. 4번 지적직권 정정인 경우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중 경계나 면적 등 측량을 수반하는 토지 표시가 잘못된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은 그 정정이 완료될까지 지적청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왜요? 잘못된 경계나 면적을 기준으로 한 지적측량은 의미가 없죠. 따라서 정지시킬 수가 있습니다. 다만 잘못 표시된 사항의 정정을 위한 지적측량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잘못 표시된 경계와 면적을 정정하기 위한 지적측량은 진행을 시켜야 되겠죠. 5번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소유자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에 관한 사항의 정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이 직권에 의한 정정도 가능하다. 미등기 토지의 경우에는 신청에 의한 정정만 가능하고 직권에 의한 정정은 허용되지 않죠. 신청에 의한 정정도 이름, 주민번호, 주소에 명백한 잘못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가족관계기록상 증명서가 첨부가 돼야지만 이때 정정을 신청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 더 기억하시죠? 여기 두 필지가 존재합니다. 100번지 토지, 101번지 토지. 소유자는 갑, 소유자는 갑. 갑이 을에게 저당권 등기를 해준 상태입니다. 이 시점에 갑은 을에게 저당권 등기를 해준 상태예요. 따라서 을은 101번지 토지에 대해서 저당권자입니다. 이때 요 시점에 100번지 토지, 101번지 토지, 갑소유. 그리고 101번지 토지에 대해서 을에게 저당권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죠. 그런데 이 시점에 갑은 토지 소유자로서 지적소관청에게 합병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합병 신청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적소관청에게. 왜 없어요? 네. 합병 제한 사유가 존재하죠. 합병 제한 사유가 존재하니까 합병 신청할 수는 없죠. 그런데 합병을 신청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적소관청은 합병을 해줘야 될까요? 해서는 안 될까요? 해서는 안 되죠. 그런데 이 지적소관청이 착오로 잘못 합병을 했다는 겁니다. 지적소관청이 착오로 잘못 합병을 했다는 겁니다. 여튼 잘못됐지만 지적공부에서는 합쳐졌죠. 잘못된 거지만. 맞아요. 그렇죠. 그 이후에 갑은 100번지, 101번지, 갑소유. 그 다음에 을의 이름으로 저당권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적공부상 합쳐졌다고 해서 한 필지가 완성된 건 아니죠. 등기부상으로도 하필 등기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완벽히 한 필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갑은 등기소에 하필 등기를 신청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등기소는 하필 등기를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왜요? 하필 제한 사유가 설정이 됐으니까 하필 등기 안 해주겠죠. 그렇죠. 그래서 하필 등기 신청에 대해서 등기소는 각하 결정을 했더라는 겁니다. 각하 결정을 한 다음에 등기소는 지적소관청에게 니네도 무효화시키라고 통지를 해줍니다. 통지가 이루어지게 돼요. 그러면 통지서라는 명백한 자료가 있으니까 지적소관청은 합병한 것을 다 무효화시켜야 되겠죠. 면적이 합쳐진 거 어떻게 됩니까? 다시 나눠야 되겠죠. 맞아요.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도면에 등록된 지워진 경계는 다시 부활시켜야 되겠죠. 직권으로 정정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때 통지서라는 명백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이 지적소관청은 직권으로 정정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예전에는 이 규정이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래서 하필 등기 신청의 각하 결정을 통지하게 되면 지적소관청은 직권으로 고칠 수 있었는데요.
공간정보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걸 추가시켰어요. 그래서 지적소관청이 착오로 잘못 합병한 경우에만 이때만 직권정정이 가능합니다. 지금은. 이거 유역집할 때 설명했어요. 기억나실까요? 네. 그래서 이 문구를 좀 기억해 두십니다. 그래서 등기소의 하필등기 신청 각하 결정에 대한 통지를 받은 지적소관청은 착오로 잘못 합병한 경우에만 직권으로 정정하는 겁니다. 이 문구를 기억하셔야 돼요. 개정된 사항이니까. 그러면 이제 21번 가겠습니다. 등록상 정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지적소관청은 토지 표시가 잘못되었음을 발견했을 때는 지체 없이 토지 소유자에게 등록상 정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그 사유를 통지해야 된다. 맞았죠? 맞아요. 사전에 통지해야만 되죠. 다만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맞겠죠? 3번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에 대한 대장을 열람하게 하거나 등본을 발급하는 때는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라고 기재한 부분을 흑백의 반전으로 표시하거나 붉은색으로 기재해서 열람이나 등본 발급 신청을 하는 자가 분명하게 인식하도록 해야 됩니다. 조만간 정정할 내용이라는 것을. 3번 지적도 임야도에 등록된 필지가 면적의 증감 없이 경계의 위치만 잘못 등록한 경우. 면적의 증감 없이 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어느 누구에게든 손해가 발생합니까? 발생하지 않죠.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을 겁니다. 등기된 토지의 지적공부 등록상 정정 내용이 토지 표시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등기 관련 자료로서 정정해야 한다. 맞았습니까? 어디가 틀렸습니까? 그렇죠. 토지의 표시는 등기 관련 자료가 기준이 될 수는 없죠. 맞아요. 뭐에 관한 내용을 등기 관련 자료 갖고 정정합니다. 소유자에 관한 내용을 등기 관련 자료 갖고 정정하겠죠. 그래서 토지의 표시 여기가 틀렸습니다. 5번 지적소관청은 토지 소유자의 변동 등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하려는 경우에는 소유자 정리 결의서를 작성해야 된다. 요거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맞았죠. 네. 소유자 변동은 소유자 정리 결의서. 토지 이동은요.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22번 축척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 축척 변경은 소축척의 지적도를 대축척의 지적도로 바꿔서 등록하는 것을 축척 변경이라고 얘기하죠. 축척 변경 제도가 만들어진 취지는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소축척에서 대축척으로 바뀌니까 도면의 정밀도가 올라가겠죠. 두 번째, 하나의 지번부여 지역에 서로 다른 축척의 지적도가 등록되어 있을 때는 도면의 통일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축척 변경을 하죠. 도면의 통일성을 도모하기 위한 축척 변경 기억나십니까? 나시죠? 그 다음에 이 축척 변경은 개념과 관련해서 출제가 될 텐데 먼저 이 축척 변경은 임야도에서는 나타난다, 나타나지 않는다, 나타나지 않는다. 지적도에서만 나타나죠. 두 번째, 이 축척 변경은 소축척에서 대축척으로 바꾸는 것은 축척 변경이지만 대축척에서 소축척으로 바꾸는 것은 축척 변경이다, 아니다? 아니다. 축척 변경은 직권에 의해서도 가능하지만 신청에 의해서도 가능하죠. 그리고 축척 변경 절차를 기억하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축척 변경 절차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먼저 축척 변경 절차를 주관하는 기관은 누구죠? 지적소관청. 지적소관청은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축변의 의결을 거친 후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되죠. 이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승인을 받은 후 지체 없이 축척 변경을 시행하겠다고 공고합니다. 공고는 며칠 이상 할까요? 20일 이상. 시행 공고일로부터 확정 공고일까지 두 가지를 정지시킵니다. 이유는 해봤자 무용지물이라서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지적공부 정리 정지. 두 번째, 경계보건 측량 정지. 다만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기 위한 경계보건 측량은 진행시켰죠. 두 번째,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이 있다면 정지시켜서는 안 되겠죠. 맞아요. 그리고 시행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유자나 점유자는
경계점 표지를 시행 공고일 현재 점유하고 있는 경계에 설치해야 되죠. 경계점 표지는 누가 설치한다고요? 소유자나 점유자가. 언제까지 설치한다고요? 시행 공고일 현재, 시행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 어디다 설치하죠? 시행 공고일 현재 점유하고 있는 경계에. 확정 공고일 현재가 아니에요. 시행 공고일 현재 점유하고 있는 경계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게 될 겁니다. 경계점 표지가 설치가 되면 설치된 경계점 표지를 기준으로 뭘 합니까? 측량에 들어가겠죠. 이때 하는 측량을 축척 변경 측량이라고 부릅니다. 축척 변경 측량을 통해서 토지의 표시 등을 내부적으로 결정하죠. 따라서 원칙적으로 각 필지별로 지번, 지모, 면적, 경계, 좌표값을 새롭게 정할 겁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축변이 의결 필요 없고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승인이 필요 없는 축척 변경 두 가지가 있죠. 이 두 가지 경우에는 뭐만 새롭게 정합니까? 면적만 새롭게 정하고 나머지는 종전 지적 공부에 따르게 될 겁니다. 그러면 축변이 의결,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승인이 필요 없는 축척 변경 두 가지 뭐가 있죠? 첫 번째,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가 서로 다른 축척의 지적도에 등록되어 있어 합병을 위해서 축척 변경을 하는 경우. 고개를 떨구시는 분들은 기억 안 난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도시개발 사업 시행지역 안의 토지인데 도시개발 사업에서 제외된 토지의 축척 변경을 하는 경우. 이거 꼭 외우셔야 돼요. 그림을 떠오르시면 된다고 했죠. 여기는 100번지, 101번지. 여기는 소유자가 갑, 소유자가 갑. 100번지 토지는 600분의 1 지적도에 등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101번지 토지는 1200분의 1 지적도에 등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축척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합병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따라서 토지 소유자는 합병을 위해서 축척을 일치시키고자 하는데 축척을 일치시킬 때는 공식이 축척을 일치시키는 거니까 이걸 바꿔서는 안 되고 이걸 바꾼다고 했죠. 이것을 얼마로 바꿉니까? 600분의 1 지적도로 바꿉니다. 그러면 축척이 일치가 됐으니까 이제 합병할 수 있습니까? 합병할 수 있을 겁니다. 이때 축척 변경이 나타나죠. 네, 이때 축척 변경이 나타납니다. 이때는 축변이 의결 필요 없고 시도지사, 대도시장 승인 필요 없고 면적만 새롭게 정한다고 했죠. 이때 이걸 말로 전환시켜야 되는데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가 서로 다른 축척의 지적도에 등록되어 있어 합병을 위해서 축척 변경을 하는 경우. 다시요.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가 서로 다른 축척의 지적도에 등록되어 있어 합병을 위해서 축척 변경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이 지역은 도시개발 사업 시행 지역입니다. 도시개발 사업 시행이 이루어지면 축척이 보통 600분의 1 지적도에서 좀 더 정밀하게 500분의 1 지적도로 바뀝니다. 그럼 이 지역이 도시개발 사업 시행 지역이라고 한다면 이 지역에 있는 도면들은 지적도가 축척이 얼마로 바뀝니까? 500분의 1 지적도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안에 있는 토지 중에서 도시개발 사업 시행에서 제외된 토지가 있더라는 겁니다. 도시개발 사업에서 제외됐다면 종전의 축척을 유지하겠죠. 600분의 1 지적도에 등록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주변 토지는 전부 다 500분의 1 지적도인데 이 안에 들어와 있는 토지만 600분의 1 지적도라고 한다면 똑같은 면적의 100제곱미터의 토지가 이쪽에서는 크게 등록이 될 테고 이쪽은 작게 등록되겠죠. 공식 기능에 혼란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주변 토지와 일치시켜야 됩니다. 이때 뭐가 나타납니까? 축척 변경이 나타나게 돼요. 이걸 말로 전환시켜야 된다고 했죠. 도시개발 사업 시행지역 안의 토지 중에서 도시개발 사업에서 제외된 토지에 축척 변경을 하는 경우. 다시요. 도시개발 사업 시행지역 안의 토지 중에서 도시개발 사업에서 제외된 토지에 축척 변경을 하는 경우. 이때도 축변이 의결 필요 없고 시도지사, 대도시장 승인 필요 없고 면적만 새롭게 정하고 나머지는 종전 지적 공부에 따르게 됩니다. 그럼 원칙이건 예외건 면적은 달라지게 되는데 각 필지의 지번별로 면적이 얼만큼 늘어나고 줄어들었는지 조서를 작성한다고 했죠. 이를 지번별 조서라고 얘기합니다. 지번별 조서가 작성이 되면
면적이 늘어난 토지 소유자에게는 늘어난 만큼 돈으로 징수하고 줄어든 토지 소유자에게는 줄어든 만큼 돈으로 보상해주는 절차가 진행이 되는데 이를 뭐라고 부릅니까? 청산 절차라고 얘기합니다. 이 청산 절차는 청산금이 결정이 돼야 되겠죠. 청산금은 지적소관청이 토지의 제곱미터당 가격을 조사해서 축적변경위원회에 제출하죠. 제출된 제곱미터당 가격을 축적변경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제곱미터당 가격을 결정할 겁니다. 토지의 제곱미터당 가격이 결정이 되면 공고를 해야 되죠. 그러면 토지의 제곱미터당 가격이 결정이 되면 증감 면적 곱하기 제곱미터당 가격을 곱해버리면 청산금이 결정이 될 겁니다. 청산금이 결정이 되면 공고를 해야 되는데 청산금 결정 공고일은 며칠 이상? 15일 이상. 축적변경 시행 공고는 며칠 이상? 20일 이상. 꼭 기억하셔야 돼요. 축적변경 시행 공고일은 20일 이상. 청산금 결정 공고일은 15일 이상. 청산금이 결정이 됐다면 이제 20일 이내 결정 공고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납부고지 수용통지를 하겠죠. 면적이 늘어난 토지 소유자에게는 납부할 것을 고지할 테고 면적이 줄어든 토지 소유자에게는 수령해갈 것을 통지하겠죠. 납부고지의 경우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할 때고 수령통지의 경우에는 수령통지를 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지급하겠죠. 맞아요. 그럼 납부 수령통지 이루어졌을 때 이제 이의신청을 해야 되겠죠. 이의신청은 몇 달 이상 해야 됩니까? 1월 이상 해야 될 겁니다. 기산점은 납부고지건 수령통지건 둘 다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겠죠. 맞아요. 그리고 청산 절차가 생략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 증감 면적이 오차 허용 범위 이내인 경우. 다만 이 경우에도 축변위 의결이 있다면 청산 절차 진행을 시켜야 되죠. 두 번째는 뭐가 있죠? 토지 소유자 전원이 청산하지 않기로 합의한 후 서면이 제출된 경우 이때도 청산 절차가 생략이 된다고 했습니다. 청산 절차가 완료가 되면 지체 없이 축적 변경이 확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축적 변경 시행 공고도 지체 없이, 축적 변경 확정 공고도 지체 없이. 기억나셔요? 그러면 축적 변경 확정 공고 시점에 토지 이동의 법적인 효력이 나타나죠. 따라서 토지 이동 간주의 효과는 어느 시점에 나타납니까? 확정 공고일에 나타날 겁니다. 그러면 확정 공고일에 토지 이동의 효력이 발생했으니까 이를 지적공부에 등록해야 되죠. 그러면 이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지적정리라고 하는데 지적정리는 언제까지 한다고 했죠? 지체 없이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겁니다. 지적공부에 지체 없이 등록해서 지적정리가 이루어지면 등기부 표제부도 바꿔줘야 되겠죠. 따라서 변경등기 촉탁할 텐데 변경등기도 언제까지 하는 겁니까? 지체 없이. 그래서 청산 절차, 아니 축적변경 절차에서 지체 없이라는 단어는 네 군데는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지체 없이 축적변경 시행 공고를 할 테고, 지체 없이 축적변경 확정 공고를 할 테고, 지체 없이 지적공부에 등록할 테고, 지체 없이 변경등기를 촉탁할 겁니다. 맞아요? 거기서 주로 출제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문제를 보자. 22번, 1번. 축적 변경이란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자주 출제가 되죠. 첫 번째, 축적 변경은 지적도에서만 나타나고 임야도에서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두 번째, 축적 변경은 소축척에서 대축척으로 바꾸는 것만 축적 변경이지 대축척을 소축척으로 바꾸는 것은 축적 변경이라고 할 수 없다. 2번, 축적 변경은 도면의 정밀도를 높이고 도면의 통일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큰 축척을 작은 축척으로 바꾸는 것은 도면의 정밀도가 떨어지죠. 따라서 축적 변경이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3번. 지적소관청은 일정한 경우 소유자의 신청 또는 지적소관청의 직권으로 일정한 지역을 정하여 그 지역의 축척을 변경할 수 있다. 신청도 가능하고 직권도 가능하다고 했죠. 4번. 지적소관청은 하나의 지번부 여지역에 서로 다른 축척의 지적도가 있는 경우 소유자의 신청, 지적소관청의 직권으로
일정한 지역을 정하여 그 지역의 축척을 변경할 수 있다. 이게 뭡니까? 도면의 통일성을 도모하기 위한 축척 변경이죠. 맞아요. 5번 도시개발 사업 등의 시행지역에 있는 토지로서 그 사업 시행에서 제외된 토지는 축척 변경을 할 수 없다.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틀렸죠. 도시개발 사업 시행 지역에 있는 토지로서 사업 시행에서 제외된 토지. 또 하나는요.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가 서로 다른 축척에 지적되어 등록되어 있어 합병을 위해 축척 변경을 하는 경우. 이 두 가지는 축변이 의결 필요 없고 시도지사 대도시장 승인 필요 없고 뭐만 새롭게 정한다고요? 면적만 축척 변경을 통해서 새롭게 정한다고 했죠. 그래서 5번이 틀렸을 겁니다. 23번 축척 변경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지적소관청은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으로부터 축척 변경을 승인을 받았을 때는 지체 없이 그 사항을 15일 이상 공고해야 된다. 20일이겠죠. 축척 변경 시행 공고일은 며칠 이상? 20일 이상. 청산금 결정 공고일은 며칠 이상? 15일 이상. 2번 시행 공고는 시군구 및 축변지역 독리 게시판에 주민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해야 되는데 며칠 이상 게시해야 된다고요? 네? 그 위에 있잖아요. 20일 이상. 3번 지적소관청은 축척 변경 시행 기간 중에는 축척 변경 시행 지역의 지적공보 정리와 경계보건 측량을 축척 변경 확정 공고일까지 정지해야 되는데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정지하지 아니한다. 맞습니까? 또한 가로를 보니까 경계점 표지의 설치를 위한 경계보건 측량은 제외해서 제외니까 진행시켜야 되겠죠. 4번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소유자 점유자는 시행공고가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시행공고를 현재 점유하고 있는 경계점 표지를 설치해야 된다. 경계점 표지 누가 설치한다고요? 소유자나 점유자. 언제까지 설치한다고요? 시행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 어디에다가 설치한다고요? 시행공고일 현재 점유하고 있는 경기. 5번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각 필지별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새롭게 정함이 원칙이죠. 다만 예외적으로 축변이 의결 필요 없고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승인이 필요 없는 두 가지 축척 변경의 경우에는 뭐만 새롭게 정한다고요? 면적만 새롭게 정하고 나머지는 종전 지적 공부에 따를 겁니다. 두 가지 꼭 외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24번 축척 변경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지적소관청은 축척 변경을 하려면 축척 변경 시행지역의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축변이 의결을 거친 후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맞겠죠? 2번 3분의 2 꼭 외우셔야 돼요. 2번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 및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승인 없이 축척 변경을 할 때는 각 필지별 지번, 지목, 경계는 종전 지적공부에 따르고 면적만 새롭게 정해야 된다. 맞겠죠? 3번 축척 변경 측량 결과도에 따라 면적을 측정한 결과 유념하셔야 되죠. 축척 변경 성과도가 아니라 축척 변경 측량 성과도가 아니라 축척 변경 측량 결과도라고 했죠. 아직 검사 측량을 거치기 전 단계라서 검사 측량을 거치기 전 단계에 이어서 성과도가 나오기 전이에요. 검사 측량을 거치면 성과도, 검사 측량을 거치기 전이면 결과도. 그렇죠. 축척 변경 측량 결과도에 따라 면적을 측정한 결과 축척 변경 전의 면적과 축척 변경 후의 면적의 오차가 허용 범위 이내인 경우에는 축척 변경 전의 면적을 결정 면적으로 한다. 맞았습니까? 틀렸습니까? 맞았죠? 그러면 오차 허용 범위 이내일 때는 축척 변경 전의 면적을 결정 면적으로 하는 이유는 왜 그렇다고 했죠? 청산 절차를 생략하기 위해서. 그렇죠. 5번, 4번 축척 변경 시행 지역의 토지는 축척 변경 시행 공고일에 토지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본다. 맞았습니까? 확정 공고일이 돼야 되겠죠. 축척 변경 확정 공고일에 토지 이동의 법적인 효력이 나타난다고 했죠. 5번 지적소관청은 축척 변경 사유로 토지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등기를 촉탁해야 된다. 축척 변경이 이루어지면 원칙이건 예외건 면적은 달라지죠. 면적은 달라지니까 지적소관청은 등기부 표제부에 면적을 고쳐달라고 변경 등기를 촉탁하게 되는데
변경 등기 촉탁은 잘못된 내용이 등기부에 공시되는 것은 짧으면 짧을수록 좋으니까 어떻게 촉탁합니까? 지체 없이 변경 등기를 촉탁하게 됩니다. 지체 없이 다시 한번 들어보죠. 첫 번째, 시행 공고도 지체 없이, 확정 공고도 지체 없이, 지적 공배에 등록하는 것도 지체 없이, 변경 등기 촉탁도 지체 없이. 그렇죠. 이 경우 변경 등기 촉탁은 국가가 국가를 위하여 하는 등기로 본다. 맞습니까? 맞죠? 국가가 국가를 위하여 하는 등기로 봐야지만 토지 소유자에게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게 돼요. 국가가 토지 소유자를 위하여 하는 등기로 보게 되면 변경 등기 촉탁한 다음에 소유자에게 수수료를 징수해야 되는데 소유자가 가만히 안 있겠죠. 그래서 국가가 국가를 위하여 하는 등기로 보게 됩니다. 25번 청산금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을 산정했을 때는 청산금 조서를 작성하고 청산금이 결정되었다는 뜻을 시군구 및 축변지역 동리 게시판에 주민이 볼 수 있도록 15일 이상 공고한다. 청산금 결정 공고일은 며칠 이상? 15일 이상. 축적변경 시행 공고일은 며칠 이상? 20일 이상.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의 결정을 공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토지 소유자에게 납부고지 수용 통지를 해야 된다. 20일이죠. 청산금 결정 공고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납부고지 수용 통지를 하죠. 이거 20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수용 통지를 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기산점 기억하셔야 돼요. 납부고지는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되고 수용 통지는 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지급해야 되죠. 그 다음에 4번 납부고지 되거나 수용 통지된 청산금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납부고지 또는 수용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 신청은 1월 꼭 외우셔야 되죠. 이의 신청의 기간의 기산점도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의 신청인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납부고지건 수용 통지건 둘 다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5번 청산금을 산정한 결과 증가된 면적에 대한 청산금의 합계와 감소된 면적에 대한 청산금의 합계에 차액이 생긴 경우 초과액은 지자체의 수입으로 하고 부족액은 지자체가 부담한다. 이게 만약에 지적소관청이 수입으로 하고 지적소관청이 부담한다. 그러면 틀린 질문이라고 했죠. 독립된 예산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이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정답은 2번. 26번 축적변경 절차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축적변경을 신청하는 소유자는 축적변경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된다.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 꼭 외우셔야 돼요. 자꾸 4분의 3, 2분의 1 이렇게 출제하죠. 2번 필지별 증감 면적이 5차 허용 범위 이내인 경우에는 청산하지 아니한다. 맞죠? 다만 축변이 의결이 있다면 청산하겠죠. 토지 소유자 4분의 3 이상이 청산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여 서면이 제출된 경우에는 청산하지 아니한다. 맞죠? 틀렸죠? 4분의 3이 아니라 1,000원이. 4번 지적소관청은 수용 통지를 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산금을 지급해야 한다. 6개월 한 날 기산점도 꼭 기억하셔야 될 테고 5번 축적 변경에 따른 청산금의 납부미 지급이 완료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축적 변경에 확정 공고를 하고 확정된 사항을 지적공부에 등록해야 된다. 여기서 지체 없이는 두 개의 단어를 꾸며주고 있는데요. 확정 공고도 꾸며주고 등록해야 한다도 꾸며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체 없이 확정 공고하는 것이고 지체 없이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겁니다. 지적공부에 등록한다는 것을 지적정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4개 꼭 외우셔야 돼요. 시행공고도 지체 없이, 확정공고도 지체 없이, 지적공부에 등록도 지체 없이, 변경등기 촉탁도 지체 없이. 그렇죠. 27번 축적변경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축적변경위원회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회 2분의 1 이상을 소유자로 해야 된다. 이 경우 시행지역의 토지 소유자가 5명 이하일 때는 토지 소유자 1,000원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이거 기억나셔요? 맞죠? 5명 이상 10명 이하.
그 다음에 위원의 2분의 1 이상, 그 다음에 5명 이하. 요 문구를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2번 직접 변경 위원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석수당과 여비, 실비를 지급할 수가 있는데 공무원이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래의 업무를 수행하는 거죠. 그래서 돈을 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받아가는 것 같던데. 3번 축적변경위원회의 회의는 지적소관청이 축적변경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을 축적변경위원회에 회부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지적소관청이 소집한다. 어디가 틀렸습니까? 지적소관청이 아니라 위원장이 소집한다고 했죠. 네, 위원장이 소집해야 될 겁니다. 위원장은 축적변경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때는 회의 일시, 장소, 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해야 된다. 회의 5일 전, 서면 두 개의 단어를 유념해야 되죠. 숙려기간이라고 했습니다. 5일 전, 서면. 축적변경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데 여기에 포함을 유념하셔야 된다고 했죠. 포함, 제외가 아니라 포함.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될 때고 28번 축적변경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으로 틀린 것은 굉장히 이거 외워야 풀 수 있는 문제로 보이죠. 근데 이런 거는 우리 공간정보법은 외우지 않아도 풀 수 있게끔 만들어 놨어요. 답이 뭘까요? 3번이죠. 축적변경 승인은 누가 하는 거죠?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승인하는 거죠. 그래서 축변위가 하는 게 아닙니다. 29번 도시개발 사업 등 시행지역의 토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도시개발 사업 등의 착수, 변경, 완료 사실의 신고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야 된다. 대규모의 토지 이동이 나타나니까 미리 알려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착수 사실, 변경 사실, 완료 사실을 사유 발생일로부터 며칠 이내에 신고하는 겁니까? 15일 이내에 신고하는 거죠. 그렇죠. 2번 도시개발 사업 등과 관련하여 토지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 시행자가 지적소관청에 토지 이동을 신청해야 된다. 맞죠? 소유자에게 신청권이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3번 사업의 착수, 변경에 신고가 된 토지 소유자가 해당 토지 이동을 원할 때는 직접 신청할 수 없고 사업 시행자에게 요청해야 되죠. 요청. 4번 토지 소유자로부터 요청을 받은 사업 시행자는 해당 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면 지적소관청에 그 이동을 신청해야 된다. 맞겠죠? 5번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 사업 시행자가 파산 등의 이유로 토지 이동을 신청할 수 없을 때는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또는 입주 예정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파산 선고를 받게 되면 업무가 정지가 돼요. 사업 시행자의 업무는 정지가 되니까 토지 이동을 신청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누가 신청해야 될까요? 보증한 자, 입주 예정자. 그렇죠. 정답은 1번. 30번 공간정보법령상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의 토지이동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도시개발사업 등이 시행되는 경우 공간정보법률에서는 일반적인 토지이동과 다른 특별 규정을 두고 있다. 이게 특례 규정이죠. 소유자의 신청권을 박탈하고 사업 시행자에게만 토지이동 신청권을 인정하죠. 2번 농어촌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정비사업의 시행자는 착수, 변경, 완료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된다. 시도지사가 아니라 누구에게 신고한다고요? 지적소관청에게. 사유 발생일로부터 며칠 이내에? 15일 이내에. 그렇죠. 3번 도시개발 사업 등의 시행자가 토지 이동을 신청한 경우 토지 이동은 형질, 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시점으로 소급한다고 했죠. 맞아요. 그렇죠. 4번 도시개발 사업 등에 따른 토지 이동 신청은 신청 대상 지역이 환지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 사업 등의 완료 신고로서 이에 가름할 수 있다. 맞아요. 환지를 수반할 때는 사업 시행자는 환지 절차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토지 이동을 신청할 여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공간정보법은 환지 절차 진행에 유념하라고 토지 이동 신청을 도시개발 사업 완료 신고로서 대신하게 됩니다. 이거 이해가 되셔요? 그렇죠. 환지를 수반할 때는 도시개발 사업 완료 신고로서 토지 이동 신청을
가름하게 된다고 했죠. 5번 사의 경우 사업완료 신고로서 토지 이동 시청을 가름한다는 뜻을 적어야 된다. 맞겠죠? 네, 그래서 정답은 2번. 공간정보법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12개 중에서 10개는 득점하셔야 돼요. 공간정보법은 12개를 득점하셔야 돼요. 반드시.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이제 공간정보법 마지막과 여러분들이 좀 서운할 테니까 등기법 조금만 늦죠? 네? 등기법 한 두세 문제만 늦죠? 불만이셔요? 그래서 오늘은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